포트폴리오는 1분 동안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고,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은 없애거나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좋아하는 이성과 첫 만남에서 굳이 자신의 단점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죠. 안녕하세요, 강대웅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몇 가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노하우를 잘 사용하시면 취업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잘 그린 것만 넣어야 한다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회사는 관심 없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케치, 나만의 색을 보여준 것 같은 그 그림들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 언뜻 생각하면 좋은 방향인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작품들 너무 좋지만 취업 포트폴리오에는 어울리지 않죠. 크로키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크로키 잘 그려서 게임에서 들어간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한두 장 보여주는 걸로 회사가 화를 내지는 않지만, 그런 기본기 중심적인 느낌적인 느낌의 그림들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질려버린 회사는 한 장 보는 순간 아, 또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연습과 개인 작품은 마음껏 즐기시되 취업 포트폴리오는 더 계산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개성과 예술성을 받아줄 운명 같은 게임 회사를 찾는 건 도리가 엄마 아빠를 찾게 되는 확률하고 비슷하죠. 아름다운 스토리지만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때는 그걸 통해서 나의 그림 스타일과 철학을 보여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실력을 보여주는 거에 포커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잘 그린 건지, 가장 훌륭한 건지 느낌이 오시겠지만,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멘토분에게 피드백을 받고 잘 그린 그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아티스트가 필요 없는데 재미로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어? 이 친구 괜찮은데? 하면서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그 아티스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회사에 들어가신 분이 있나요? 아까 도리 말씀드렸죠? 특별한 케이스를 목표로 공략하시면 어렵습니다. 현실은 냉정하고 바쁘고 귀찮고 계산적입니다. 참 싫고 뭔가 재수 없지만 최대한 회사 입맛을 맞추는 거에 포커스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커리어를 시작할 때는 그렇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사는 게임에 필요한 정확한 부분들, 예를 들어 소품 디자인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필요할 때, 그때서야 포트폴리오를 보기 시작하고, 볼 때는 당연하게도 소품 그림들을 중심적으로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소품을 잘 그리는지 보고 싶은데, 캐릭터와 배경 그림들 사이에 소품 디자인이 섞여 있으면 보는데 불편할 수 있죠. 캐릭터, 배경, 소품,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챕터를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트 디렉터가 게으른 삼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감자칩 먹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이 양반이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배경까지 그려야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완성도 높은 그림이 많을수록 회사가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건 좋은 거지만 배경이 없어도 배경이 있는 그림보다 훨씬 더 완성도 높을 수 있거든요. 잘 그린 캐릭터에 괜히 이상한 배경 그림을 넣어서 아, 이 캐릭터 좋았는데 배경 그리는 거 보니까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 포트폴리오는 1분 동안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고,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은 없애거나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좋아하는 이성과 첫 만남에서 굳이 자신의 단점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죠. 자신 없는 그림들은 다 빼거나 배경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들만 보여주는 카테고리가 필요합니다. 컨셉과 완성작 5대1 비율이라는 건, 나의 디자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컨셉 그림 5개에 올인하고, 마음 먹으면 완성도 시킬 수 있다 보여주는 완성작 1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헬멧 디자인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헬멧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진같이 잘 그릴까에 집중하지 마시고, 참신한 디자인을 하는 거에 포커스해서 5개를 보여주세요.
정말 그 디자인들이 좋다면 완성작이 없어도 회사가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디자인은 그저 그런데 열심히 한 것 같은 화려한 완성작이 하나 있다. 뼈 때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첫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이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컨셉 아티스트보다 그림을 잘 그릴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퀄리티 그림들을 그리는 아티스트가 회사에 이미 있거나 또 외주를 할 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 시간을 투자해서 열정적으로 그린 완성작이라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디자인이 별로라면 그림의 퀄리티 부분에 점수를 크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완성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몇 장의 그림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컨셉 아트 포트폴리오에서 시간 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포트폴리오 그림을 어떤 순서로 보여줘야 할지 분명히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웹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닝이 재밌어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쉽게 읽히고 이해하기 쉬워야 계속 보게 되고요. 흥미로운 엔딩은 다음을 더 보고 싶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잘 그린 그림 서너 개를 맨 앞에 넣어주세요. 커버 페이지일 수도 있고 간단한 자기소개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강렬한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 소품, 배경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아트 디렉터들은 보통 처음 몇 페이지를 가장 열심히 보고 그걸로 이 사람은 이런 쪽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간 부분은 살짝 빨리 지나갑니다. 뭐 가끔 그 흐름을 멈추게 하고 싶어서 중간에 뜬금포 그림을 넣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아서 그쪽 방향을 기대하며 쭉 보고 있는데 예상 밖의 그림을 넣어버리면 신선함보다는 배신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인상도 안 좋았고 그 후에 나온 그림들도 별로인데 반대로 중간에 툭 튀어나온 그림 하나가 너무 좋아서 그 아티스트를 선택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방향과 스타일을 정하셨다면은 그쪽을 쭉 밀고 나가는 포트폴리오가 건강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엔딩은 오프닝만큼 임팩트 있는 그림을 2개 정도 넣어줍니다. 오프닝이 엔딩보다는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그림을 잘 그린 미완성 작품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뭔가 생동감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나이스하죠. 세상에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트스테이션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힌 프로들 참 많죠. 저도 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노력하시면 무엇이든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할 때만큼은 그림을 미친 듯이 잘 그리는 것보다 회사가 찾는 그림을 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서치가 중요한 거고요. 디자인과 스타일도 한 가지로 포커스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포트폴리오는 내 그림들 포장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보기 좋게 포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